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좋은 흐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금값, 유가 동반 상승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금 가격과 유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강세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카지노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여행주 강세입니다. 휴가 시즌이 끝났지만 여행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카지노 주식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강세입니다. 눈 뜨고 나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 드디어 사상 최고가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GKL도 사상 최고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강세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길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재료로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학령 의원께서는 카지노 주식들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사실을 관계를 좀 명확히 좀 하셔야 됩니다. 중국 관광객이 있고요, 일본 관광객이 있고 여태간 전 세계에서 오지만 중국 관광객의 한번 이제 카지노 입장을 하게 되면은요, 베팅 규모가 2배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카지노에 입장을 많이 하면 카지노 회사들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중추절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가 각각의 재료들이 있죠. 무슨 선상 카지노 진출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천 쪽에 새로 파라다이스의 객장을 오픈한다, 확장한다,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것도 분명히 개별적인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혼조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대안의 성격이 된다는 측면에서 카지노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지금 카지노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타 국가 이런 건 있겠지만 미국에 보면 카지노 주식이 큰 재미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라스베가스의 경기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언젠가 좋아지면 카지노 주식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추절 관련해서 항상 봄이라든가 이렇게 연휴 이런 때 되면 중국 관광이 많이 오면 잠시 뒤에 이성호 부장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관련주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 자신은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추절 연휴 전에서는 오히려 좀 일부 차익을 실현해 가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GKL과 파라다이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따진다면 PR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좀 GKL에 손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워낙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옮겨 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카지노주의 강세, 시장 분위기, 또 중추절,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간 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 여행주 강세인데요. 국내 기관들, 하나투어 같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여행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성호 부장께서는 여행주 어떻게 보세요? 자, 경제는 어렵고 죽겠다 그러도 해외여행은 많이 가시는 모양입니다. 올여름 해외로 나간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저가 항공사 덕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8월 패키지 송출 객수를 보면 하나투어가 전년 동기 대비 13.6%가 늘어났고요. 모두투어가 11.6% 증가해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7월 점유율을 보면 하나투어가 18%, 모두투어가 10.4%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 위주로 다시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9월 사실 금, 토, 일,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끼면 또 토, 일, 월 놀고 화요일날 하루 쉬면 또 수요일까지 10월 3일까지 그렇게 연장되는
그런 황금 연휴도 있기 때문에 해외로 또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추절에다 국경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의 센터마크 호텔이 11월 1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 밖에도 201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후년까지죠. 4개의 비즈니스 호텔 개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다 보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다, 호텔이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도 호텔 건립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호텔을 건립했을 경우에 금방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기대감 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단기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은 좀 더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조정이 있는 다음에 조정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나투어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행주 중에서는 일단 뭐 탑픽으로는 하나투어 정도를 보시는 거네요? 글쎄, 뭐 여행주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게 몇 개 많지는 않죠. 없으니까 뭐 자유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YG 인수설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뭐 실적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서 사실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 있는데 뭐 두 종목 그 중에서는 일단 하나투어가 보다 모멘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여행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히 뭐 유효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역시 뭐 따라서 하기에는 지금 좀 조심스럽고 매수 타이밍 잡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높아진 눈높이입니다. ESM 합헌이냐 위헌이냐, 오늘 독일 헌재 판결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일각에서 뭐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절대 아니다, 오늘 판결한다, 이렇게 뭐 좀 못이 박히는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총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우려감도 많이 덜어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의 헌재 판결 나면은 유로존 문제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만약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기존의 유로존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모든 계획을 다 다시 짜야 됩니다. 참 큰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합헌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려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독일 헌재에서 이날 발표를 하겠다, 오늘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기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수 조건을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리스 때도 독일 헌법재판소 가서 그런 이제 건별로 그리스와 지출과 관련해서는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을 ESM에서 하게 될 경우에 독일 의회에서 또 결의를 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건별로 사실 독일의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합헌 결정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제 유로존 위기가 끝난 것이냐? 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번에 대한 합헌 결정이 ESM이 적법한 것이냐, 또 그러고 신재정안정협약이 적법한 것이냐, 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글쎄 작년 8월에도 그렇고 올해 5월 달에 위기가 심화돼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이거를 신경 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또는 작년 8월 달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좋아질 만한 건 없고 이제 당연한 상황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스하고 스페인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에 대한 실사 보고서,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추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결국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아직 전면적인 구제 금융이라든가 또는 그 국채 매입에 대해서 아직 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거죠. 우리는 할 만큼 긴축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돈을 더 꾼다든가 국채를 사주는 데 있어서 니네들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스페인 상태가 그것을 계속 혼자서 버텨나갈 수 있을지. 아직 뭐 금리가 7%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6% 상당히 높은 금리대고요. 또 10월 달에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스페인과 유로존과의 그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는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문제는 일단은 뭐 수면 아래로 당분간 좀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그리스 문제라든가 스페인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일단 뭐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전제 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실망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눈높이가 높아진 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회의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연준회의에서 별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시장 급락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완전히 시각을 급선회했습니다. QE3 가능성이 많다, 양적 완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학년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또 나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골드만삭스가 5대5 정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요.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한 이후에 분위기가 싹 바뀐 것 어저께 확인드렸습니다. 5대5에서야 60%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그 무디스 얘기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무디스가 결국 이제 신용등급의 강등의 그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무디스 이것이 정말 국가 신용등급 낮추면 정말 분명히 악재는 악재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분명히 악재인데요. 좀 단기적인 시각일지 모르겠지만은요. 바로 그런 부분은 결국은 3차 양적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오히려 그 달러의 약세 쪽으로 방향을 가져올 것이고요. 달러의 약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강세를 의미한답니다. 원화의 강세는 분명히 우리 쪽에서 본다 그러면 최소한 수급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뭐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요. 글로벌 이벤트가 다 긍정적인 것만 나와갖고 시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올라가겠지만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책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냉정한 현실에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이제 정말 좋아져야 되고요. 고용도 정말 좋아져야 되고 주택도 좋아져야 되고요. 기업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들도 우리나라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양적 완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양적 완화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찾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디스가 얘기한 부분이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비율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GDP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550포인트 또 회복입니다. 프로그램이 우선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도 주식을 팔던 외국인도 결국은 순매수로 돌아서는 흐름 자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외부 변수들도 많은데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 또 쿼드러플 데이입니다. 이 매수 차익 잔고 절대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오늘 흐름 보면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두 변수 이성호 부장께서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금통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리는 최근에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53.6%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약간 금리 인하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높지만은 금리 인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2달 전에 7월 달에 금리 인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효과를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달 초에 20이라든가 영란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또 금리를 동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최소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대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증시에 대한 영향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잠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장과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의 호재가 되려면은 금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하는 총재의 인터뷰 과정에서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면은 증권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만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어저께하고 오늘 스프레드가 9월물하고 12월물 스프레드가 1.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롤오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최근에 국가 쪽에서만 프로그램 매수 청산이 대규모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하고 국가, 내국 쪽하고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부분은 최근 며칠 동안에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거의 다 청산이 됐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국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들어온 곳은 내일 곧바로 또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사실 뭐 프로그램 차익으로만 3조 이상의 그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게 내일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뭐 요번 주 지난주에도 그랬고 장중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즉 백워데이션 현상이 몇 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차익 매수 청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얽혀 있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즉 매수 차익의 청산은 내일은 일단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국가 쪽에서 들어온 지금 현재 한 3천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3천 차익만 지금 3,9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4천억 정도는 내일 물량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데미지는 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기일 상당히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이 급등하면서 우려감도 조금 가진 게 사실이고요. 뭐 매물 나올 가능성은 뭐 일단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시장이 사실은 이번 주에도 그렇고 9월 들어서 계속 현재까지 이벤트만 너무 몰입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새벽 정도 나오겠죠. 뭐 연준회의 결과 나오고 나면은 이제 뭐 9월 말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벤트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급부터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수급은 역시 외국인의 힘이 거의 뭐 유일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싶습니다. 물론 개인분들 뭐 기분 좋아서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좀 추세적인 것은 만약에 글로벌 시장 더 올라가면 수급의 축은 외국인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부터 가는 거죠. 그것은 종목도 있겠지만 결국은 바이 이머징 마켓, 바이 코리아를 사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총 상위 주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동차랑 IT가 시장에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크고요. 정유주와 화학주가 뭐 그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그 상품 가격의 뭐 금 가격이라든가 원유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품 가격의 상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품 관련주도 역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업종이나 종목 구분 없이 나름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얼마 안 남았지만 내일까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선물 옵션 만기랑 글로벌 이벤트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좀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생각에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기존의 주식 비중 60에서 70% 언저리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전히 비중을 보면 각각 주식 내 비중은 시총 상위 주식의 60에서 70%,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중소형주 좀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좀 트레이딩하면 무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와 IT, 정유화학주를 탑으로 보고 싶네요. 뭐 이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이후에도 수급상의 주도권은 외국인이 쥐고 갈 것이다.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국인이 오늘 나흘째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순매수 종목이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편중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시장 전체를 산다기보다는 골고루 산다기보다는 시장을 산다. 삼성전자를 산다는 얘기는 좀 시장을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